본 설명에는 아시다시피 7월 1일부터 5에서 49인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대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이 제도의 내용을 확인도 하고 해당 관련 지원 정책을 설명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에게 좀 더 어려움 없이 이 주 52시간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설명회입니다. 본행사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근로감독관님을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주 52시간제에 대한 근로자와 적직 시행자와의 간극을 좀 더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근로감독관님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강신우 근로감독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7일부터 주 52시간제가 5인에서 49인 사업장에 이제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시행과 더불어서 좀 많이 기업에도 힘든 부분이 지금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건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좀 주 52시간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주로 질의응답을 받는 형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957시간 정도로 지금 나옵니다. OECD는 평균적으로 1626시간입니다. 즉 우리나라가 약 300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장시간 근로 문제가 심각하고요. 이러한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며 또 산업재해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3월 주 52시간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또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2021년 7월 1일 5인에서 49인 사업장에서 시행되었습니다. 또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에서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영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5인에서 49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 52시간 시행을 1년 유예해 줄 것을 우리 고용노동부 등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주 52시간제는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통과되어 5인에서 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 시행되기 때문에 기업에서 준비하는데 최소한 3년 이상의 시간이 지금 준비 기간이 있었고요. 또 경영계에서 주로 요구했던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사유도 제도적으로 확대하였으며 탄력 근로제와 선택 근로제 확대 등 유연 근로 제도도 제도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올 4월 달에는 우리 고용노동부, 중기부, 중소기업 중앙회가 공동으로 전문업체에 의뢰한 조사 결과를 보면은 80% 이상의 기업이 현재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응답했으며 90% 이상이 7월부터는 준수 가능하다고 전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5인에서 49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 52시간제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자 2페이지입니다. 2018년 3월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연장 휴일 근로를 포함해 가지고 일주 최대 52시간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되고 5인에서 49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 연장 근로를 한시적으로 인정합니다. 즉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시 일주 8시간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즉 52시간 플러스 8시간을 하게 되면 60시간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또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의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은 일주 35시간, 연장 근로 한도는 일주 5시간이 됩니다. 휴일 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을 명시되었습니다.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는 100%가 됩니다. 옛날 특례 업종을 5개 업종으로 축소했으며 이 특례 도입 사업장은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보장하게 되어야 됩니다. 특례 유지 5개 업종은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에 해당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하는데 이 또한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30인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근로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는 시간, 즉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제적으로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시간은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휴게시간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즉 사업장 내에서 보통 08시에 출근하고 17시에 퇴근했을 경우 12시부터 1시까지 휴게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은 임금으로 책정이 되지 않고 자유롭게 근로자가 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종속되어 있는 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며 이 시간은 임금으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되고요. 소정 근로시간은 이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가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연장 근로의 제한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은 일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플러스 연장 근로 12시간 해가지고 총 일주일에 52시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가산수당입니다. 연장 근로 또는 통상임금의 50%, 야간 근로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한 야간 근로에도 통상임금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 근로는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산부와 연소자들 갖다가 보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의 야간 휴일 근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의 인가를 받을 경우는 가능합니다. 산후 1년 미만 여성 근로자의 시간의 근로도 제한되어 있지만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의 근로는 절대 금지입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게 되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 성인, 연소자, 임산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유형근로시간제입니다. 유형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업무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별도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9페이지에 있는 제도 유형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이렇게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입니다. 일이 많은 주에서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없는 주에서는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일주 40시간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즉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거나 시기별로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에 대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입니다. 1개월 또는 3개월 이내로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시각, 종료 시각, 일일의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데 일주에 40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즉 업무량의 편차가 많이 발생하여 업무 조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데 많이 이용될 것 같습니다.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입니다. 출장 등의 사유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실제적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가 도입되면 영업직이나 AS 업무가 도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량 근로시간제입니다.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인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한 업무로 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1번부터 6번까지 이런 업무에 대해서만 재량 근로시간제가 도입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구분하는 것이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입니다. 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 기간이 2주 이내냐, 3개월 이내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따라 가지고 구분이 됩니다. 다만 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이 세 개 종류 전부 다 단위 기간 내에 주 40시간을 평균적으로 맞춘다는 겁니다. 많이 한 주는 늘린 대신 적게 일이 적은 주는 근무 시간을 줄여가지고 평균적으로 주 40시간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이나 이에 준하는 것에 규정되어야 하고요. 특정한 주에 4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특정한 주에 48시간을 했다면 첫째 주에 했다면 둘째 주에는 32시간을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40시간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다만 여기서 연장 근로가 12시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한 주에서는 60시간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3개월 이내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특정 주에 52시간, 특정 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특정 주에 52시간을 하게 되면은 다음 특정 주에서는 28시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균적으로 40시간을 맞추게 제도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장 근로가 12시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한 주에서는 64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3개월 이내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에서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 기간,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 합의 유효 기간이 필요하고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서는 3개월 이내와 달리 단위 기간의 주별 근로시간만 3개월 이내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주 이내,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단위적 근로시간 모두 이렇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이 하락한다면 어느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사용자는 임금 보존을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만 됩니다. 근로자의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11페이지에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입니다. 실시 요건입니다. 취업규칙 등의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의 내용과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요. 근로자 대표와 서면을 합의를 할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실시 요건에 보면은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즉 원칙적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를 한다든지 통상적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을 간주한다든지 아니면은 노사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그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와 근로자가 출장을 많이 가니까 본인은 일주일에 52시간을 근로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겠다. 그래서 서면 합의를 한다면 52시간으로 그대로 간주가 된다는 겁니다. 13페이지입니다. 주 52시간제 예외입니다.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제도입니다.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제도는
사전에 승인을 받고 하는 경우가 있고 불가피한 경우 사후에 인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주 52시간이 가능하다고까지는 설명했는데 여기서 플러스 12시간까지 더해가지고 주 64시간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인가 사유는 1호, 2호, 3호, 4호, 5호가 있는데요. 1호는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및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호는 인명보호 및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호는 시설 설비 고장 등 돌발 상황 발생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호는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 폭증, 단기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손해를 발생한 경우, 5호는 노동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주로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3호, 4호가 최고 많습니다. 지금 1호 같은 경우는 재난에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또는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울산대 병원에서 코로나19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분들한테 저희들이 특별 연장 인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인명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이번에 장마 대비해 가지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어떤 공사 측에서 특별인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쨌든 할 것 같고요. 3호는 시설 설비 고장 등 돌발 상황 발생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데 제조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 시설 장비가 고장이 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고쳐야만이 빨리 또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전에 할 수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났을 경우 사업장에서는 이 고장이 나는 것을 증거를 좀 확보해 주셔가지고 근로가 주 52시간이 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한테 승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고장 났는 것을 증거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4호입니다.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폭증하거나 단기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에서는 기업에서는 단기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는 전부 다 발생합니다. 보통 제조업 같은 경우는 납기가 있습니다. 납기를 맞추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고요. 단기간에 처리해야 되고 이 납기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소송이라든지 지체상여금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 미처리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나 발생 요건은 다 되는데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폭증했다는 것을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즉 이런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폭증되는 객관적 증거만 갖추어진다면 뒤에 있는 단기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쉽게 인정이 될 것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이럴 경우 보통 3호, 4호일 경우 1회 최대 기간은 4주 이내가 되고요. 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은 90일이 됩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가 주 52시간을 일해야 되는데 주 64시간을 일을 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게 근거 상황이 있는데 이제 의무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실시해야 되는데 특별 연장 근로 시간을 일주 8시간 이내로 운영합니다. 두 번째가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즉 8시 출근해가지고 근무하는 사업장이면 저녁 9시에 퇴근하게 되면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이 보장이 됩니다. 9시 퇴근하면 그날 3시간 아침에 출근하는데 8시간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특별 연장 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다음과 같이 연속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데 대부분 우리한테 들어온 게 일주 이상을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일주 단위로 1일 이상의 연속 휴식을 보장하면 됩니다. 즉 주휴일만 잘 지켜만 된다면은 충분히 이행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특별 연장 근로 시작 전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 통보해야 되며 건강검진 결과 담당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실시해야 됩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입니다. 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소분류입니다. 국세청에 하는 사업장 분류가 아닌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분류입니다. 여기서 육상 운송업,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은 제외한 육상 운송업, 수상 운송업, 항공 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에 해당되고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일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 이렇게 근로자와 서면 대표하고 이런 특례 제도는 업무 종료 후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됩니다. 15페이지에 있는 30일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 근로입니다. 주 52시간 시간과 관련해 가지고 30일 미만 사업장은 좀 영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시 일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인데 그렇게 되므로 주 52시간에 8시간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근로가 가능하여 60시간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이 서면 합의 시의 서면 합의 내용은 연장된 근로 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해 가지고 서면 합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시간 적용 제외입니다.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시간 등의 적용이 적절치 않은 업종과 직종에 대해서 근로시간과 휴일의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가지고 100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 지원을 저희들이 다 다녀왔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 지원을 하면서 좀 많이 기업체의 어려운 면도 많이 겪게 되었고 주 52시간에 대해서 서로 많이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저희 근로감독관이 현장 지원을 나가가지고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 서로 논의를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노무사를 통해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다면은 언제든지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그때 이용한다면은 저희들이 허심탄회하게 주 52시간제에 대해서 사업주에서 어떻게 어려움을 해소해 줄까 그렇게 해서 같이 논의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